안녕하십니까. 마이스터K 울산 부산점 대표 김길상입니다. 전 20대 30대 독일에서 한 8년 정도 살다가 2013년도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요. 독일에서 자동차 정비도 하고 한국인으로서 자동차 정비 마이스터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4살, 5살 때부터 부모님께서 자동차 장난감 하나만 사주면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았던 아이였다고 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RC카를 조립하면서 대회도 나가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BMW E46 3시리즈를 너무 좋아해서 24년 전에 울산 삼산동에 작은 BMW 전시장이 있었는데 전시장 앞에서 1시간씩 구경하고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자동차가 너무 좋았고 고장난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이 수리를 하게 되면 다시 시동이 걸리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너무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TV에서 F1 경기를 보면 경기 때 차량이 피트스톱에 들어와서 타이어 교환하고 차량 수리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멋있고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현역으로 병역 특례하던 2004년 10월 동아일보에 자동차 정비의 명장 전인선 마이스터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마이스터는 독일 정부의 기술자 분류 가운데 최상위 등급입니다. 견습생인 레어링 3년, 정식 정비사인 게젤렌 10년을 거쳐야지만 마이스터 자격시험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진다 라고 동아일보에 기사에 써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명장 전인선 마이스터님의 기사를 보고 나도 독일 가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을 생기게 되었고요. 현역 병력 특례하면서 모았던 돈으로 그때 독일행 비행기표를 끊고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유학생활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항상 쪼들리는 생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저희가 첫째를 놓고 와이프가 석사 음대 준비 때문에 한참 바쁠 때 첫째 아이 육아를 제가 6개월 동안 했었는데요. 그때 저한테 찾아온 산후우울증, 육아가 정말 힘듭니다. 차라리 일하러 나가는 게 정말 편합니다. 세 번째로는 와이프가 첫 번째로 원래 프랑크푸르트 음대가 되었었는데요. 제가 당시 베를린 학교가 되어서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독일에 보면 동쪽이랑 서쪽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저 때문에 와이프가 잠시 학업을 포기하고 학생 비자에서 동반 비자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베를린에서 동반 비자 전환이 거의 안 되었죠. 사실 안 될 이유가 없어 갖고 저희가 베를린 출입국 사무소 상대로 소송도 하고 재판까지 했었는데 패소했죠. 그리고 2009년도에 와이프와 아이가 독일에서 강제 추방까지 당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앞이 안 보이고 정말 깜깜했습니다. 여권을 베를린 출입국 사무소에 뺏기고 강제 추방까지 당했을 때는 정말 수치스럽고 서러웠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땐 다시는 독일로 안 간다는 마음도 먹고 독일 쪽으로 보고 잠도 안 잔다고 생각도 했었죠. 그땐 독일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와이프가 함부르크의 석사 과정으로 합격가 되고 함부르크에서 비자를 다시 받고 석사 공부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막데부르크에서 마이스터 학교에서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10개월 뒤에 다시 독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길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죠. 처음 독일에서 정비할 때는 독일의 본 옆에 작은 도시 짱트 아우구스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정비를 배웠는데요. 벤츠에서 40년 동안 일하셨던 마이스터 헤어 리치라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한테 처음 배웠고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막데부르크에 있는 BMW 서비스 센터 슈버트 모터스였는데 뭐 정비 기술도 배웠지만은 그들이 정비소를 운영하는 방식이랑 뭐 센터 히스토리, 독일이 먼저 통일 되면서 맞이하면서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뭐 운영하는 마인드,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 더 많이 배울 수 있어 갖고 정말 감사했죠. BMW 슈버트 모터스 그때 대표가 헤어 드래거랑 뭐 슈버트라고 하는 그 대표가 있었는데요. BMW 공식 딜러 하기 전에는 통일되기 전에 분단된 동독 시절부터 그 자리에서 리프트 2개로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동독 시절에는 이행정 트라반트라고 하는 오토바이 엔진이 장착된 동독 시절 차량을 수리하는 그런 업체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으로 치면 통일되기 전 북한 개성에서 북한 차량, 평화자동차 같은 그런 차량들을 정비하는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대표였습니다. 동독, 서독이 통일되고부터 작은 BMW 딜러를 시작으로 2013년도에 제가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까지는 동독 지역에 8개 딜러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BMW DTM에 출전하는 그런 큰 레이싱 팀도 가지고 있었던 큰 딜러였습니다. 그리고 그 슈버트 모터스 대표의 많은 가족들, 친인척들도 같이 거기에 일하고 있었고요. 뭐 가족이라고 대충 일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시카 서비스를 7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독일에는 100년 된 보시카 서비스와 오래된 역사가 있는 정비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4대, 5대째 가업으로 운영되는 정비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규모가 적지만 그런 역사와 전통 있는 업체들 보면서 우리 회사도 독일의 업체처럼 오랜 100년 이상 운영되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슈버트 모터스 대표처럼, 그리고 저도 혹시나 한국이 통일되면 평양이나 개성에 아우디 딜러를 하나 갖고 싶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독일 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독일 갈 때는 유학이라는 큰 타이틀보다는 현역 병내 특례 마치고 제가 BMW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독일로 한번 놀러 가보자고 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리고 독일 가서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일요일에 한인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피아노 치는 와이프 모습에 완전 반하게 되었습니다. 3번이나 고백했는데 2번 거절당하고 한 번만 더 고백해보자 해서 고백했는데 그때 오케이 받고 그때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혹시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때 아이가 없었다면 제가 유학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책임감 때문에 차별 속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더 의지를 가지고 목숨 걸고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스터 최종 시험에 합격을 하고 독일에도 여러 군데 지원서를 놓고 난 뒤에 기다리고 있었던 중에 한국에 잠시 다녀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독일에 있으면서 우울증이랑 향수병이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저희가 본 베를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았던 막데부르크라는 도시는 그때 한인들도 거의 없고 한인 교회도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계속 살면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한인 공동체가 잘 되어 있는 혹시나 베를린이나 본에 살았다면 아마도 귀국을 안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잠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몇 군데 면접이나 봐야지 하면서 한 12군데 면접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BMW가 너무 좋았으니까 고향인 울산에서도 BMW에 취업 지원서를 넣고 싶었는데요. 당시 울산 BM에는 인원 채용 공고가 없었던 시기였고, 울산에는 그때 아우디가 채용 공고가 있었습니다. 울산에 지원서를 넣으면서도 다른 곳도 다 넣었죠. 지원한 대부분 회사에서 합격 소식을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울산 아우디와 포르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포르쉐는 당시 CEO가 직접 연락도 몇 번 왔었습니다. 포르쉐와 아우디 어디로 갈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때 포르쉐는 일산 센터에서 몇 개월 트레이닝을 받고 당시 대구, 부산, 대전 등 타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타국에서 우울증이나 향수병이 심해져 갖고 귀국을 하는데,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저한테는 타국이나 연고가 없는 타 지역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 갖고 고향이 울산으로, 그때 울산 아우디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입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우디 브랜드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우디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또 비행가는 또 다른 엄청 큰 매력이 있는 브랜드더라고요.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람보르기니, 벤틀리, 부가티, 스코다, 세아트, 만, 두카티 등 너무 좋은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었고, 기술력도 엄청 좋고 레이싱의 DNA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회사였던 것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완전 아우디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우디 근무하는 중에 아버지께서 심하게 아프셔갖고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계실 때 담당 주치 선생님께서 아버지께서 얼마 못 사실 것 같으니까 마지막 작별 인사하러 올라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갖고요. 그때 휴직을 내고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의 삶에 같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사표를 내고 가족들과 아이들과 아버지 마지막을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기적적으로 아버지께서 몸을 회복하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로 대출내서 고구마, 감자, 콩 심고 있던 주말농장 같이 농사를 지으셨던 이 땅에 지금의 센터를 짓게 되었습니다. 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제가 잘나서 제가 노력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독일에서도 마이스터 과정에 있을 때 외국인이 독일 마이스터 과정에서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받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것들은 그렇다 쳐도 하던 것들이니까. 그리고 시험은 1차부터 4차까지 있는데요, 각 차 시험들마다 과목들도 엄청 많습니다. 1, 2차는 마이스터급의 자동차에 대한 이론과 실기, 거의 모든 것들이 서술형이고, 3차, 4차는 독일어로 독일 법과 경영, 경제, 교육학에 대해서 배우고, 교육학은 독일 학생들에게 독일어로 수업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1, 2차 시험만 봐도 그럼 그 1, 2차만 합격을 해도 독일 정비기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할까라고 하는 고민도 많이 했었죠. 담당 선생님도 외국인으로서 마이스터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1차, 2차만 봐도 그것만 합격을 해도 대단한 거라고 하시면서 안 되어도 실망하지 말라고 저한테 위로도 많이 해주셨죠. 1차, 2차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나오는 자격증은 이겁니다. 3차, 4차까지 붙어야지 마이스터 자격증이 나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는 마이스터 과정 안에 아시아 외국인이 독일까지 와갖고 독일 사람들 사이에서 치여서 마이스터 과정을 하고 있다는 게 안쓰러워서 그런지 선생님께서도 수업 마치고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외국인으로서 이해가 좀 힘들었던 부분들도 따로 남아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 과정 시작 전에 제가 BMW에서 일해보고 싶어갖고 제가 이력서를 원서를 여기저기 보내고 있을 때는 대부분 서류 전형에서 거의 대부분 거절당했었는데, 마이스터 과정에 있을 때 독일 친구들이 감사하게도 자기들 다니고 있는 직장에 서로 자기 센터에 이야기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 이력서를 가지고 서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독일 친구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BM도 들어갈 수 있었고요. 마이스터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는 덴마크, 스웨덴 및 독일 여러 군데에서 입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이스터 과정이 있을 때는 보통 최종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을 때는 폭스바겐, 아우디, 벤츠, BM 그리고 여러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와서 서로 자기 회사 지원하라고 담당자들이 많이들 옵니다. 제가 4차 시험, 마지막 시험 볼 때는 아우디 스포츠 레이싱 경기에 참가하는 회사에서도 오더라고요. 그리고 컨티넨탈,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도 왔었고요. 친구들도 보통 보면 이제 다니고 있던 정비소들을 그만두고 큰 대기업 현장으로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벤츠, BM,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등 현장 직원을 한국처럼 공채로 뽑을 수도 있지만은 각 메이커들마다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각자의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우디, 폭스바겐 중고등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 자격증이 있는 인재들을 우선 채용을 하려고 하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왜 독일 자동차들이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저도 감사하게도 마이스터 최종 시험에 합격한 뒤에 독일 여러 군데 그리고 같이 BM에 있던 동료의 소개로 덴마크, 스웨덴, BM에도 면접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마이스터 자격증을 받게 되면 마이스터를 독일뿐만 아니고 북유럽 및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근처 여러 나라에서 독일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 동료들 중에서도 가까운 북유럽에 스카우트 되어서 가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한국에 들어온 김에 몇 군데 면접 보고 다시 독일 가야지 한 게 계속 있게 되었지만요. 독일에서 정비소뿐만 아니라 회사들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400년 넘는 가족 기업들, 100년 된 정비소, 90년 된 타이어 업체, 3, 4대째 영업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저희 마이스터 K도 이제 8년째이지만은 독일의 역사에 있는 오래된 회사들처럼 오랫동안 지속되고 운영되는 게 제 꿈입니다. 친환경 차량으로 넘어간 요즘에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에서 다음 먹거리도 잘 계획하면서 발전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워진 회사에서 우리 자녀들도 나중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도 끼치고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비를 꿈꾸는 후배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어린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한 22년 전쯤에는요, 손에 기름 묻히고 일하는 자동차 정비라는 직업이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묵묵하게 길을 가다 보니까 독일에도 가게 되었고, 독일에서 경험도 쌓게 되었고, 독일 마이스터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금의 마이스터 K 울산점과 부산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의 당장 돈이 안 된다고 꿈과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인내를 가지고 묵묵하게 길을 가다 보면 기회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저희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